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주 장도에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개장하고 나서 좀 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거 저 장도 우리 예술공원 이거 오픈할 때 제가 우리 시민 대표들 모시고 네. 제일 먼저 한 바퀴 쫙 돌아주고 5월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시민들 또 심지어는 관광객들도 여기 많이 참 정말 좋다고. 저는 처음이거든요 오늘. 진짜 좋네요. 바다도 볼 수 있고 산책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이 다리가 옛날에 다 네. 이 물에 잠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다리 식으로 있었던 그걸 그대로 지금 살려서 오. 재현해 놓은. 네, 두 분 먼저 와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아, 내일 오지 그랬어요.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아,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길 자체가. 아, 왜 아름다워서? 본인 소개를 먼저 좀 아,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밤바다처럼 반짝반짝 분위기 있게 아름다운 여자 미녀 개그우먼 미녀 아니고요. 에요 이거 아니고요. 미녀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도요. 예,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최갑수라고 합니다. 제가 올 봄에 동백 취재 때문에 여수를 2번이나 찾았는데요. 이번에 벌써 3번째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수 MBC 특집 다시 여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성원입니다. 아나운서 한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 여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수를 찾아오셨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관광지 주변 길들이 꽉꽉 막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4년 연속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불러들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입니다. 이 여수의 매력 과연 무엇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수의 네. 매력을 일단 여수 이행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운을 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여, 여러 번 와도 수, 수없이 와도 자꾸 오고 싶은 도시 여수 아니겠습니까?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일단 여수하면 떠오르는 향이람, 그리고 오동도, 그리고 여수 밤바다. 또 볼 게 많은 도시고, 그다음에 갓김치부터 해서 장어, 그리고 돌개, 백반 등 일단 침 넘어가는 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장님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요? 네, 우선 우리 여수로 오면은 볼거리가 많죠. 지금 여수의 밤바다라든지 또 거문도와 같은 우리 섬, 금오도든지 이렇게 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음식, 갓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어 요리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요리가 좋고 먹을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할 거 바다 우리 해양 스포츠든지 레일바이크나 최근에 또 루지가 생겨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고루 갖춘 곳이 여수다. 예, 이게 시장님께서 여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 얘기를 하시니까 시장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막 배도 고파지고 그러죠. 네. 여수가 이렇게 관광 도시로 확 뜨면서 저도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수 어디 가야 돼? 어디가 좋아? 맞아요. 시장님은 이런 질문 훨씬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뭐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우리 장도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동도가 저희 어려서부터 놀이터입니다. 거기 가면은 동백숲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신우대 숲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그늘 하면서 이렇게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음악 분수도 있고 아주 잘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수 그 종화동 해양공원 일대 낮에도 좋고 특히 밤 야경 거기에 이제 낭만 버스킹도 하고 우리 이제 낭만 포차 이런 것도 우리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곳이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우리 지역에 있는 섬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로 추천을 하려면요, 여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 시민과 관광객들은 과연 여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밀 요원들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밀 요원 바로 접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퀴즈 남매라고?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못 들어봤어요. 처음일 수밖에 없어요. 급조됐거든요. 정말 말 많으신 오빠랑 함께 다녀왔는데요. 네네. 어찌나 말이 많은지 귀에서 멀미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수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여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아시는지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임무를 알고 있네. 당연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여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야. 조용히 해. 누군가 듣고 있단 말이네. 아무도 모르게 그럼 퀴즈를 풀러 한번 가볼까? 가볼까? Let's go.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남원 충남권에서요. 충남권에서. 남원이 미인의 도시잖아요. 어머 세상에. 세상 최고 미인들만 이렇게 오셨네. 진짜 다 얼굴이 예쁘셔가지고. 남원의 핑클. 그러니까. 네, 있잖아요. 제가 문제 드릴게요. 자, 순천에 가면 이거 자랑하지 말라. 뭐? 인물. 이거 문제 아니고요. 자, 벌교에 가면 뭐? 꼬마. 주먹 자랑하지 마라. 야, 이거 퀴즈 좀 틀렸어요, 지금. 이거 퀴즈 괜찮아. 벌교에 가면 꼬막 자랑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여수에 가면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힘, 2번 돈, 4번 배. 자, 무엇일까요? 배. 자, 정답. 하나, 둘, 셋.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문제 또 남았어요. 정답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여수는 이제 돈 부자가 많다. 그래서 아, 우리 여수 돈 자랑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 지금 아, 뭔가 어머니야. 불만이 가득하세요.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아이, 이가 됐죠. 먼 바다가 끝도 끝도 없은 게 배가 많지 않아요. 네. 이게 배로 벌어서 돈이 많다 그 뜻이지. 그치. 그래서 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돈입니다. 그 말씀은 되는데. 나는 그냥 바다나 다 바다인지 하고 바다에 배가 다니고 배 주차도 있으면 저러고도 먹고 산다 배에서. 그래도 남원은 논밭으로 간뒤 여기는 바다가 다 생명이고 다 먹고 산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커플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친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예, 여수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 친구. 베스트 5에 선정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맞았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친구인가요? 공유. 예로부터 여수에서 즐겨 먹었던 이 생선은요, 마치 담백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6월에서 10월 사이에 잡히는 이 생선을 이용해서 여수 사람들은 회를 해 먹었습니다. 자, 이 생선으로 회를 떠서 막걸리 식초에 버무려서 낸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몰라요. 모르면 2번 서대회 무침. 서대회 무침. 서대회 무침 정답입니다. 야! 오! 어떻게 알았죠? 야, 어떻게 어떻게 맞추셨죠?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아. 어종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알긴 알았는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약간 밀당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맞추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수는 서대가 유명한 걸 또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먹어보셨어요, 서대회 무침? 저는 안 먹어봤어요. 네. 저 먹어봤어요. 뭐죠? 어떤 거 맛이 어땠어요? 빨간 맛. 빨강. 궁금해하니? 아, 빨간 맛. 그치니까 매콤매콤하고. 서대회 무침 같은 게 막걸리 식초를 넣기 때문에 약간 맞아요.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식초의 맛이 뭔가 일반 식초와 다른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막걸리 식초를 감칠맛이 나죠. 넣은 것과 안 넣은 거는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이렇게 선후배가 올 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렇게 오시겠죠? 팔짱 끼고 오셔야지.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험일관 지금. 아니, 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이 얼마나 마음이 맞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예. 짜장 짬뽕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막 마음에 드는 거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짜장면. Nope. 안녕하세요. 뭐 드실 거 뭐. 비싼 거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거. 싼 거. 네, 제가 퀴즈 좀 내드릴까 하는데 선물 있거든요. 그래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예, 해야죠. 오늘 덥석이시네요. 자, 다음 중 여수 10경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여수 밤바다, 2번 여수 해상 케이블카, 3번 여수 돌산대교, 4번 금오도, 5번 여수 세계박람회장. 정답은 10경이 아닌 곳 몇 번? 5번. 5번.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정답은? 정답은 정답은 여수 돌산 정답입니다. 이야. 어떻게 하셨어? 우리 어떻게 하셨죠, 우리 따님? 아닌 거? 여섯 사람이. 여수 사람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문제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 콜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콜센터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어렵다. 정답이요. 몇 번? 5번이야. 1899에 2012. 정답. 맞습니다. 이야, 감 있네. 따님 돗자리 까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잘 맞추시죠? 감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2012 여수 세계. 그렇죠. 2016 세계 박람회 때문에 정확하게 지으셨네. 역시 여수분 맞으시네요. 그러네요. 너무나 당연한 걸 제가 문제를 드렸나 봐요. 아니 진짜 오랜만에. 퀴즈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죠? 해봐야죠. 해봐야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셨어요? 그런 대로 했어요. 그런 대로 그런 대로 맞추셨어요. 그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저희가 여수에는 총 36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 유인도와 무인도는 각각 몇 개일까요? 1번. 1번 38개. 2번 48개가 정답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잘 맞추신다면서요? 안타깝네요. 아니, 안타까워요. 아니, 그건 씹은 적이 없어. 그 씹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세볼게 그거를. 추도에는 현재 몇 명의 주민이 살고 있을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몇 명? 2만 명. 수도에 2만 명. 추도에서 가장 적은 위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답은 한 명. 명이었습니다. 유인도 한 명. 한 명이 살아요? 한 명. 누가 살아요? 아, 할머니 사시는데 할머니 혼자 살고 계세요. 예. 예. 여수에 살고 있지만 서울 많이 가본 적은 없어서. 앞으로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기회를 네, 통해서. 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재밌게 잘 보고 왔습니다. 우선 네. 세아 씨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은요 무슨 다 이거 받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수에 내려와서 산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도 문제들 보니까 네. 뭐 헷갈리는 게 많아요. 맞아요. 저는 뭐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시장님, 그런데 시장님 정도면 정말 네. 쉽게 맞히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보니까 네. 그 아주 우리 여수의 그 어려운 고난이도도 잘 아시는 시민도 계시고 네. 또 일반 시민들 같으면은 앞으로 좀 여수가 어떻다는 것을 시민들께 좀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특히 우리 관광객들 여수를 조금 더 알려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여수를 많이 또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 오면 소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수를 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가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수는 남들은 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려고 하는 가고 싶은 도시가 여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 여수를 지키고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잘생기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든지 다른 관광지 가보면은 기억 속에 남는 것이 거기 가서 만났던 그 현지 분들로 받은 인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 여수 오실 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응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뭔가 기억에 남는 이런 좀 홍보, 굳이 홍보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좀 느끼고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한 분 한 분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에서 또 함께 도와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렇죠. 네. 시가 제일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또 관광객들이 계속 늘다 보면 그 관광지에 사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시민들이 또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도시들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봐도 이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들면서 맞아요. 현지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끼치고 있죠.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주 유명한 수상 도시죠. 그게 이제 크루즈가 증박하면서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베네치아 현지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이제 고통이 커지는 거죠. 이걸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이런 이제 뭐 관광객 문제에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여수 시민 한 분이 여수의 홍보대사가 되려면요. 이런 오버 투어리즘을 극복하려는 여수시의 노력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작년에 시장에 부임해서 여수의 관광 정책의 50%는 우리 관광객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50%는 바로 지금 오버 투어리즘이나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게 없도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주말에 특히 교통 이 정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물가 문제 이런 것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민들께 대한 물가 할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물가를 근본적으로 조금 낮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걸 많이 더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에서 이렇게 살아보기 이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여수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한 달 살아보기 좀 하고 있죠. 어머 세상에. 어머 그렇군요. 맞군요. 어머 이사 와야지. 실제로 호응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귀농 귀촌형이 있고 이제 또 힐링형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23개 팀 쉬운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숙박비 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이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한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또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선 뭐 대학생 또 이 교수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 직종 계신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SNS에 활동하시는 네.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우선 여수의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볼거리 이런 거 굉장히 만족해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자기가 체험한 거를 이렇게 많이 글로 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것은 와서 우선 여수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여수 와서 아예 사시는 걸로 전입신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뭐 2달이 되고 또 3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그 프로젝트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500에 39에서 살면 돼요. 그러니까요. 집값도 뭐 수도권이나 다른 데 네. 비해서 괜찮잖아요. 이쪽이.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여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여수가 좋아서 실제로 여수에 정착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남도의 따스한 햇살과 다도해의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곳.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도시. 이제 여수는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됐다. 엄마의 고향이고 그래서 자주 내려와서 뭐 여기 해수욕장이나 바다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바다가 되게 잔잔한 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이제 내려왔죠. 바닷결을 따라 출렁이는 불빛들, 어둠을 깨우는 음악 소리, 낮보다 더 아름다운 밤이 펼쳐지는 도시. 여수 밤바다라는 이름은 여수를 기억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광주의 청년이었던 승민 씨가 여수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밤바다에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없던 낭만도 생기겠다 해서 와이프랑 이렇게 자주 한 번 왔을 때 너무 좋은 인상이 있어서 2번, 3번 와지게 되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됐죠. 부부가 되기로 약속한 두 사람. 그들은 고향을 떠나 여수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거의 여수에 온다는 걸 이제 모든 걸 걸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더 악착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걱정들을 다 떨쳐낼 수 있게끔 너무 다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그냥 앞으로 쭉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광인 씨가 여수에서 가장 먼저 한 건 카페 터를 찾는 일. 우연히 들른 골목 안에서 발견한 오래된 가정집. 노부부의 삶이 녹아있는 이 공간이 광인 씨는 참 좋았다. 제가 서울에서는 디자이너였어요. 매일매일 이제 앉아서 컴퓨터와 나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신과 또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람과 더 많이 소통하고 만약에 친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에서 바리스타로 달라진 삶만큼 일상의 무게도 달라졌다. 돈 대신 시간을 벌었고 경력 대신 여유를 갖게 됐고 즐거움의 시간이 많아진 만큼 삶은 더 가벼워졌고 또 풍요로워졌다. 아무래도 저 옆에 창문가 바로 앞에가 이제 바다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제가 보면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물론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잔잔해요.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고 있어도 저 바다를 보면 그냥 저 혼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승민 씨 부부에게 여수는 그 자체로 활력 넘치는 시장. 요리사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수차례 시도 끝에 완성된 승민 씨의 요리들. 이 역시 여수여서 가능한 행복이다. 일단 슬로건은 그거였어요. 요리에 바다를 담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수에서 많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손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갓김치라든지 이런 특산품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사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용기를 내 낯선 도시를 선택했고 많은 것을 얻었다. 이제 그것들을 여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졌다.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 더운 날씨에 이제 선풍기 하나 들고 이렇게 찾아서 물어물어서 찾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가게에 오셔서 물론 이제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도 맛있게 즐겁게 배부르게 드시고 가시는 게 저희는 진짜 좋거든요. 여수 오면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 동네 이 주변 이 관광의 이 여러 아이템들이 종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것들 즐기고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발품을 들여 찾아와야 할 여행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자 행운. 광인 씨는 여수를 찾는 사람들과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삶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 여수는 정말 나중에 오실 때는 꼭 혼자 내려오셔갖고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약간 제가 느꼈던 그런 감성을 동일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밤에 오면 조명 자체가 저희가 좀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두운 이유가 뭔가 혼자 여행을 왔을 때 그러니까 고독과 함께 감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라고 약간 톤을 약간 많이 낮췄거든요. 광인 씨가 온 이후로도 여수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관광 도시이기에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점점 변해가는 여수의 모습이 광인 씨는 못내 서운하다.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바뀌면서 좀 여수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고 그냥 회타한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낭만 도시면 뭐가 낭만인가라는 그런 키워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에요 나름. 승민 씨에게도 지난 2년은 고민이 점점 많아졌던 시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수록 또 다른 고민들이 밀려왔다. 다 같이 잘 살자고 이렇게 와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하다 보면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해도 시끄럽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관광객분들이 오셔야지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니까 이 루프탑 활용을 못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여수의 오늘이 또 내일이 기대된다. 네, 사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외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딱 여수에 살게 된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정말 낭만적인 곳에서 살게 되겠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바다도 보면서 참 힐링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네. 여수에 와서 열심히 살면서 또 여수의 좋은 점을 이렇게 느끼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여수 시민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수가 원래 예전부터 포용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열심히 사는 분들은 잘 살 수 있게 인정해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만 아까 그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가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거, 그 속에서도 여수만의 어떤 고유한 것, 여수의 문화, 이거를 좀 지키는 노력,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여수만의 낭만 뭘까요? 작가님 혹시 뭐 다른 여행지 많이 여행을 하셨으니까 네. 비교했을 때 여수만의 낭만은 이거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이제 제가 뭐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도시가 아주 작더라도 그 도시만의 어떤 색깔과 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를 닮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도시만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여수 역시 굳이 뭐 가까운 전주, 서울, 부산을 닮을 필요는 없죠. 여수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어떤 여행객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럼 그 여행객들은 여수를 즐기러 오는 것이지 다른 도시를 즐기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이게 VCR 화면을 봐도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많은 카페,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청년들, 여수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청년들이 여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방금 들어요. 그러니까 여수를 찾는 청년들은 정말 많은데요. 네. 실제로 여수에 살고 있던 청년층은 사실 시장님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으로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사실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좀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우선은 여수에서 교육을 받게 하자. 여수를 떠나지 않아도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여수에서 교육을 받아도 떳떳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여수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자. 굳이 여수를 떠나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많이 요새 생각을 하고 그런 시책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수가 좀 필요한 게 젊은 우리 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기,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보육 여건 이런 걸 개선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 공원도 만들었고요. 어제도 제가 이순신 공원에 가니까 바닥 분수에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와 있는 정말 대화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좀 아이들이 즐겁게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도시 이걸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여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여수를 찾는 청년들이 여수를 살기 좋은 곳이다, 살고 싶은 곳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보니까요, 벌써 한 분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바리스타 계신 분, 그 카페 어디예요? 지금 500에 30 방어들어 오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카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손님들이 다 여자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요, 뭔가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이제는 관광 개념을 뛰어넘는 또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도 그 여행객들이 국내로 좀 유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뭐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그 여행객들도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점인데요. 뭐 바가지 요금 그리고 불친절 이런 게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걸 또 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여가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수도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높아진 여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게 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수시가 어떤십니까? 그 계획을 또 다 마련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고민하시느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기를 끊으셨대요. 맞죠? 맞습니다. 예, 우선은 우선은 그 정주 여건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도시개발 계획 그걸 좀 잘해서 여수를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와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그 경제 활동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부문이라든지 또 여수 관광이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광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여수의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될 거고 그 밖에도 교육 문제 또 문화적인 것도 갖춰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
대한 그런 또 시민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밖에도 교통 문제라든가 또 요즘 보면 그 건강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래서 청정한 그런 대기의 질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시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물가 안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여수는 앞으로 좀 국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라든지 그런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도시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잠깐 뭐 베니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다른 여러 관광 도시의 사례들을 쭉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서 뭔가 여수시가 딱 이걸 접목하면 좋겠다 싶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 가보니까 한국 그 젊은 분야는 스타트업,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죠. 보니까 이 관광을 소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광 안내 그 이런 거 IT하고 접목해서 하는 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던데 저희로서 그 필요하다, 이런 거 느꼈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우리 같으면 관광협회, 트러블 어소시에이션 하는 그런 데 있던데, 이런 곳에서는 뭔가 하면 민간 단체 협회가 컨벤션 이걸 유지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숙박업이나 이런 레스토랑이 다 이렇게 함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게다. 제가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를 가보면은 거기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라벨 궁전 그 정원, 이런 곳은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이 그 도시를 굉장히 바꿔놓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같은 데 가보면은 고성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내려다 보면은 그 학센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족발, 이거 하고 생맥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먹거리, 이런 것도 그 관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시가 먹거리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런데 착안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요즘의 국내외 관광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른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번성했던 옛 백제의 수도 충남 공주입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공주엔 많은 이들이 예스런 문화의 흔적을 찾아오는데요. 여느 지방도시처럼 활기를 잃고 소외됐던 공주의 원도심 봉황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연대한 지역의 젊은이들. 그 구심점은 마을 호텔 개념의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공주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을 때는 주변에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안내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을 지도를 만들고 마을에 있는 식당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가는 길에 있는 어떤 그 관광 자원이나 오래된 건물들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어 코스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면서 약간 청년과 기성세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장들이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금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에서 먼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서 너는 이 역할을 해라라고 사람들을 이제 뽑아놓거나 혹은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 자체가 또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막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공주는 이미 이제 관에서 어떤 지금 도시재생의 흐름이나 이런 게 있기 전부터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 역량껏 활동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끈끈하고요. 반면에 이게 또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와서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돕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하숙마을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그 다음에 매력 있는 상업 공간들이 들어오면서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동네의 모습이 조금 세련되게 바뀌어서 남아있다. 이런 정도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요. 봉황동을 가로지르는 재민천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주택가. 옛 시절의 따스함을 간직한 가정집 사이로
간판조차 내걸지 않은 소박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봉황동에서 나고 자란 청년 사장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이곳의 가치를 알고 찾아와주는 방문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점은 변별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어디를 가든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도시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셀 수도 없는 상가들이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는 몇 호 이렇게 호수로 붙어지지 뭔가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분리되거나 다른 느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왜 예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고, 관광 오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 동네에 존재하지만 로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찾아오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을 호텔 뭐 이런 가치로, 네트워크 이런 가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있는 자원들을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좀 예쁜 가게에 가서 시간 찍으면서 이제 연인 간에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뭐 이런 가게를 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추천을 해줄 수가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도 뭔가 종목별로, 사람별로, 상황별로 이제 맞춤식으로 그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이제 어떤 발전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고, 여기가 사람들로 막 북적여서 발리될 틈 없고 뭐 모든 가게마다 서울의 여느 가게처럼 막 웨이팅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여유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셔서 계속 오래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여행의 조건이 현지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해라면 관광객의 만족도만큼 중요한 건 현지에 발 딛고 사는 이들의 일상일 겁니다. 그 여행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낯선 말이 사실 오버투어리즘 이런 말들이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이 개발된다, 돈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생긴다, 개발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모든 지자체의 관광 정책이 올림픽처럼 더 많이, 더 빨리, 더 멀리 이렇게 나아가는 데이터를 갱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임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본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행해서 도착하는 곳은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마을이고 누군가의 골목이고 누군가의 도시고 누군가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거죠.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가 있는 보케리아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대형 관광버스를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바르셀로나 시에서 주민들과의 그 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한 첫 번째 정책이 3시부터 5시까지 시장에 단체 관광객이 입장할 수 없도록 시와 주민단체와 상인협의회가 함께 협의해가지고 단체 관광객 입장 불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뭐죠? 3시부터 5시는 주민들이 장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시장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 전제가 정책에 반영이 됐고, 가우디 성당이라든가 뭐 구엘공원이라든가 우리 바르셀로나 가면 꼭 가봐야 될 유명 관광지들 있잖아요. 이 모든 유명 관광지를 전면 예약제를 실시했어요. 전면 예약제를 실시한다는 건 뭐죠?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바르셀로나를 찾아오는 3천만 명의 시민이 그냥 우리 도시에 와서 돈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이 도시에 머무는 순간 당신은 우리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시민권 개념을 여행자들에게도 도입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의 공간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겪은 관광대국 스위스도 현지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여행자들의 승용차 유입을 제한하고 철도와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현지인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게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여수에 살아가는,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과 숲과 자연을 지키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지킨다라는 면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시민들의 입장, 여행자의 입장에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을 때 여수라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이라는 것을 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있는 발상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 그리고 연수나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수요들, 또 컨벤션이나 회의를 위해서 오는 수요들, 심지어 친구 친지를 방문하는 것들, 이런 수요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
관광과 밀접한 수요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를 이제는 관광 경제라고 하지 않고 방문자 경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 관광 사업을 원만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결국 관광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매력을 가지고 소소하지만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자원을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관광을 하는 것이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관광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이론으로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짐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관광에서 그 중심은 사람이어야겠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의 열쇠를 찾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역 다움을 만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속 가능한 삶이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한 도시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런 정책의 밸런스와 롱텀의 플래닝, 긴 안목의 장기 플랜들이 필요한 거죠. 네,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관광객과 그 관광지에 사는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한 것. 어떠세요? 저도 이제 뭐 여행 작가 생활 한 20년 정도 해오면서 많은 도시를 여행을 했는데요. 지금 뭐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도시는 그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신 그 짤츠부르크라는 도시도 저도 이제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그 도시에 보면 아직 어떻게 보면 누가 현지인이고 누가 관광객인지 모를 정도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도시거든요. 저도 이제 뭐 여수도 자주 찾아왔지만 여수도 충분히 그렇게 짤츠부르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풍경, 문화, 역사, 음식 등 뭐 어느 한 곳 여수가 짤츠부르크에 비해서 빠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수가 조금 추구를 해야 될 건 뭐냐?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수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관의 정책,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좀 조화를 잘 이룬다면 여수가 아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다움이 결국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몰랐던 지역만의 관광 자원을 발굴해서 또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수 다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뭐 아무래도 여수답다 했을 때는 그 아름다움, 우리 바다라든지 여수의 그 아름다움, 이걸 잘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수의 그 민속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여수의 문화를 지키는 이런 노력도 저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서 우리 관광객과 주민들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우선은 우리 지역의 관광을 이렇게 활성화할 때도 균형 발전,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 고소동 그 벽화 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옛날 그 빈 집들이 카페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음이 많고 주차난 때문에 갈등이 많고, 그래서 시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일방 통행로로 바꿔주고 거주자 주차 지역을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갈등이 해소가 됐고, 또 우리 예를 들면 크루즈, 여기에서 밤에 폭죽을 쏩니다. 근데 관광객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도 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시민들께 불편이 덜한 장소에서 폭죽을 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가, 그래서 관광과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수 관광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할 텐데, 끝으로 오늘 참여하신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여수 관광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관광객이 많아지면은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광객들을 여수 시민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찾았던 분들이 여수의 매력에 푹 빠져서 이사를 안 오고는 못 빼기 만큼 그런 매력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의 노력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작가님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뭐 많은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 일단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 말이 있는데 뭐 여수 시민들이 먼저 행복해야 찾아오는 분들한테 웃어줄 수도 있고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수 시민들부터 이제 먼저 조금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자,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이러면 뭐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예. 시에 많이 제안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님도 오늘 쭉 함께 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좀 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예, 다시 한번 많이 느꼈고요. 우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더 친절하고 여수 관광이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더 이 겸손하고 반갑게 모셔야 되고 우리 관광객을 뜨내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단골처럼 내 가족처럼 모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더 우리 시민들께 배려하는 그런 관광 정책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관광 콘텐츠도 더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사실 올 초에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개가수로 활동 중인데 저도 여수를 위해서 버스킹에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좀 일조가 될까요? 그럼요. 네, 많은 관광객분들이 우리 금세아님 보시려고 오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님 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저희가 오늘 특집 제목을 다시 여수로 잡았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여수시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좀 다시 되짚어보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여수를 찾아왔던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여수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시가 함께 더 멋진 도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고 싶은 여수, 또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다시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시죠. 여수 MBC 특집 다시 여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ucky